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정책론 할 차례네요.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어떻게 설 명절은 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 204페이지. 네, 이 부동산 정책론은 한 6문제가량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문제 나왔었고요. 최소한 5문제, 6문제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정책이란 게 그럼 뭔지 한번 볼게요. 네,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결혼 우리 첫날 첫 시간 할 때 우리 경제 주체는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다고 그랬죠. 네, 사적 주체를 제가 민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고요. 시장이라고도 그랬어요. 시장. 자, 공적 주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204페이지 보시면요.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라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거기 205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보이세요? 네, 거기 네모할게요. 그럼 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건데 그럼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할까?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네, 이유라 그래도 되고요. 명분이라 그래도 되고 근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네, 정부는 시장에 왜 개입할까? 네, 첫 번째는 정부가 시장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시장의 기능이라 그러죠. 시장의 역할. 시장의 본연의 역할이 뭘까요? 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자원 배분입니다. 자원 배분. 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는 게 시장의 일인데 그 시장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개입을 하죠. 우리 초기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 국가를 시장 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기 자본주의 국가는 네,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시장이 하는 일이 다 구별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다든지 국방이죠. 도둑을 잡아주는 치안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시장은 자원의 배분, 즉 경제적인 활동은 시장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딱 나눠져 있었다고. 그런데 시장이 자기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한다. 이걸 정책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자기 역할을 다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정부는 시장에 개입합니다. 시장의 기능이 뭐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이 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입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지 않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 실패라 그래요. 위에 말이나 밑에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말이나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개입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니까 지금 개입한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럼 잘 안 되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시장 실패. 그리고 시장이 똑바로 못하니까 개입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 볼게요. 시장이 똑바로 일을 다 해. 잘해.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우리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있잖아요. 소득 문제. 소득 문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저소득자와 고소득자는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효율성.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제가 지금 효율성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지금부터 이제 시장 경제를 공부할 때 가장 시장 경제의 기본이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쟁이 보장이 돼야만이 효율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은 사람을 뽑을 때 기업에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 뽑아가지고 월급 다 주면 좋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올해 예산이 인건비 예산이 1억이야. 이거 가지고 올해를 한 해를 운영을 해야 돼. 그럼 사람을 뽑을 때 많이 뽑을 수가 없죠. 그러면 제한된 사람만 뽑아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럼 사람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돼요? 아무나 막 뽑으면 됩니까? 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시장 경제라 보면 돼요. 그럼 채용을 할 때 붙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거는 붙는 사람도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적게 버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시장 경제예요. 시장 경제는 다 잘 살 수 있다 이게 아니야. 경쟁이야, 경쟁. 그러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시장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런 시장 원리가 작동이 되더라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발생 반드시 하겠죠.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럼 이 저소득자들은 시장은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시장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시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정부가 해결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시장의 기능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은 소득을 나눠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적 목표를 위하여.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 이거는 저소득층의 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위에 거를 경제적 기능, 이거를 정치적 기능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잘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책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두 가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는 곳이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제대로 안 돼. 그 말은 시장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 실패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시장 실패.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206페이지 보시면 그 시장 실패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그 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시장 실패의 뜻은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왜 시장이 실패할까?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 실패 원인은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한 번씩 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06페이지 보시면 시장 실패 원인 해가지고 2번에 나와 있죠. 거기는 제목 자체를 네모를 하고 별표 하나 정도 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가장 근본 원리는 경쟁이다. 경쟁 원리. 그럼 시장 실패의 의의를 딱 한마디로 크게 보면 경쟁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공정한 경쟁이 안 되면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잘했으면은 상을 받아야 되죠.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잘해가 이겼는데도 아무런 상이 없어. 그럼 누가 경쟁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했을 때는 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잘못했을 때는요.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어야 되겠죠. 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벌도 없어. 잘했는데도 상도 없고 잘못했는데도 벌이 없어. 그러면 경쟁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경쟁 안 하겠죠. 룰을 안 지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한 경쟁,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경쟁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은 전부 다 쭉 보시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잘했는데도 상이 없고 못했는데도 벌이 없어. 대가를 안 내고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사용하는데 돈을 안 내고도 이용할 수 있어. 그러면 경쟁이 될 수가 없죠. 학교를 안 갔는데 학점을 막 줘. 그럼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쭉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줄 칠게요. 불안전 경쟁 줄 치세요. 일단 경쟁 자체가 불안전해. 그리고 시장 실패지, 뭐, 당연히.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 불안전 경쟁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보면 독과점이란 말 보이세요? 네, 그런 거 줄 하나 쳐놓으세요. 이 독과점이라는 거는 독점과 과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불안전 경쟁.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규모의 경제라고 있을 거예요.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산업이라 보이세요? 네, 그거 줄칩니다. 자, 규모의 경제 좀 보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우리 시험에서 규모의 경제가 뭡니까? 이런 거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의 뜻을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규모의 경제는 이름부터 가보세요. 규모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경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경제성이 있다. 우리가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비용이 줄어들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균 비용, 단가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한 개 살 때는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물건을 100개 사잖아요. 그럼 한 개 800원에 살 수 있죠. 맞아요? 공동구매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공동구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더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더라. 그러면 이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지면, 여기서 규모가 커진다는 말은 소비 규모가 커진다는 것도 될 수 있고 생산 규모가 커지면 다 되는 겁니다. 규모가 커지면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비용 체감 산업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가로 좀 나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누리려면 규모를 줄여야 되겠어요? 규모를 키워야 되겠어요? 규모를 키워야만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려면 분산해야 될까요? 병합해야 될까요? 병합해야 되겠,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얻으려면 병합, 직접 해야만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뒤에 병합, 직접 이런 말이 나와야 이게 어울리는 말이지.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뒤에 뭐 분산, 분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안 맞는 말이에요. X. 그럼 규모의 경제가 이제 했으니까 규모의 불경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가 큰 게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가 커지니까 오히려 더 손해더라 이 말이야.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단위당 비용, 평균 비용이 증가한다. 이걸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면 병합해야 되겠습니까? 분산해야 되겠습니까? 분산, 분할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 봤어요. 저런 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 보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규모의 경제 줄 치셨죠? 그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왜 시장이 실패할까? 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덩치가 제일 큰 놈만 살아남아요. 혼자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거기 밑에 보시면 자연 독점이라고 있을 겁니다. 보이세요? 맨 끝에 괄호 안에 줄 치세요. 결국 자연스럽게 혼자만 살아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큰 놈만. 그러니까는 공정한 경쟁이 안 되죠. 여러분이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시장 원리는 공정한 경쟁이라 그랬는데 한 개 살 때 1,000원 받는 사람이 10개 달라고 그러니까 800원밖에 안 받겠대. 그럼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덩치 큰 놈이 이기니까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실패합니다. 자, 그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그 공공재 줄 치세요. 이 공공재는 별표까지 합니다. 위에 하나. 공공재는요, 얘 하나만 가지고도 한 문제짜리 낼 수 있어요. 공공재는 한 문제로도 낼 수 있다. 공공재. 그럼 공공재의 뜻부터 알아야 돼요. 공공재의 뜻. 여기서 공공재는 거기 보시면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네, 그게 줄칩니다. 자, 경합이 뭐냐? 경합이 경쟁이죠. 경합이 경쟁이잖아요. 근데 비경합이니까 경쟁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경쟁 안 한다는 얘기잖아. 아까 제가 시장 원리 기본이 경쟁 원리라고 그랬는데 경쟁 안 한대. 그럼 당연히 시장 실패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비경합이네 시장 실패. 싸울 필요가 없대. 그럼 비경합성이란 원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또 물건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벌려야 돼요. 노력해가지고. 그럼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경쟁 안 해도 얼마든지 내가 그 물건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면 이제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안 줘요. 그 말은요,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경합성은 공동 소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공동 소비. 같이 쓰자, 우리. 니만 쓰지 말고 같이 다 쓰자. 이게 비경합성이에요. 그럼 비배제성은 뭐냐? 배제할 수 없다. 돈을 안 내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안 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비배제성을 무임승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우리가 공공재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공공재는 만들어 놨더니 서로 같이 사용하려고 그러고 있고, 만들었는데도 돈도 안 내고 쓰고, 이런 거를 시장에서 만들려고 하겠어요? 시장 생략 안 맞잖아. 시장 원래 경쟁하는 곳인데, 경쟁도 안 하고, 대가도 안 내고, 이렇게 막 쓰는 물건을 시장에서 만들 리가 없죠. 그럼 이거를 시장에다가 만들어줘. 그러면 시장은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맡기면 공공재는 사회에 필요한 양만큼 안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그 별표 할게요. 동그라미 3번 별표예요. 자, 줄치 보겠습니다. 공공재를 시장 원리에 맡기면 딱 줄치세요. 사회적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돼요. 보이세요? 근데 그 줄쳐야 돼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안 만든다고요. 사회적으로 한 10개가 필요한데 시장 원리에 맡겼더니 5개, 4개밖에 안 만드는 거야. 그러면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럼 정부가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공공재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재화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시장이 안 만들거든. 그래서 이 공공재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그냥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국방, 치안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안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로등 밑에 지날 때마다 가로등 한 개 지날 때 돈 넣고 카드 꽂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동그라미 한번 다시 보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뭐예요?
수익을 보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부담해라 이거거든. 그게 수익자 부담이야. 야, 네가 수익 봤잖아. 그럼 네가 부담을 해야지. 그 대가를 내야지. 이게 수익자 부담인데 그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같이 쓰려고 그러고 비배제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세요. 정부는 공공재 직접 공급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왜? 시장에서 안 만드니까. 시장에서 안 만드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양가로 4번에 정보의 비대칭성 줄치세요. 그 줄치기 전에 그 위에 있잖아요. 공공재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에 보니까 내구재라는 말 보이세요? 네, 그 줄치입니다. 내구재. 공공재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내구재. 줄쳤어요. 내구재가 뭘까요? 내구재는 수명이 긴 걸 얘기해요. 수명이 길다고. 그러니까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길어요. 같이 써야 되니까 수명이 길다니까. 비내구재 그러면 안 됩니다. 내구재. 자, 다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오겠습니다. 양가로 4번 정보의 비대칭성. 자, 여러분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정보가 비대칭이래. 정보가. 그럼 비대칭이라는 거는 요걸 비대칭이라고, 기울어 있는 게 비대칭입니까?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정해 안 공정해? 양 당사자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시장 실패지.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거는 저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몰라.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이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시장 실패라니까. 그러면 이 정보의 비대칭의 대표적인 게 뭐냐? 역선택, 도덕적 해이. 제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뜻은 11월 달 그때 기초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모르셔도 돼요. 뜻 몰라도 돼. 하지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을 의미하고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6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그 외부 효과 있죠. 여기 줄 치세요. 그리고 얘는 별표. 좀 이따 할 거예요, 외부 효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일단 이 제목 알아야 돼. 시장 실패 원인 다 외우셔야 돼, 이거. 시험에서 시장 실패 원인, 이거 전부 다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쉬운 문제. 요 안에 있는 것도 물어볼 수 있어. 전부 시장 실패 원인이야.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칠판에 적어 놓은 건 다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자, 이게 시장 실패 원인이야. 그럼 이렇게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개입한다, 이 말이에요. 개입. 이렇게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는 개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 실패 원인도 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 그래도 되겠네요. 됩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 찾아라 그랬더니 이 두 개만 생각한다고 자꾸. 이 두 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된다?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입니다. 아까 시장이 실패하면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요. 정부가 개입하는 원인이라고. 자, 그 다음.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것. 제가 아까 시장 원리의 가장 근본이 경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완전 경쟁이야.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 원인 아니에요.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 원인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거 완전 경쟁 이렇게도 낼 수 있지만 이 완전 경쟁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 표현하는 말이 있다고. 대표적인 게 뭐냐? 상품의 동질성. 제가 전에 시장할 때 완전 경쟁 시장 했었죠,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 4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시장 참여자가 다수여야 되고, 상품이 동질적이고,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야 되고, 정보의 대칭, 완전한 정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4가지. 근데 그 4가지 중에서 상품의 동질성 이런 말만 나와도 제가 완전 경쟁이라 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정보 이런 말만 나와도 완전 경쟁이라 보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품의 동질성 이 말이 나오잖아. 그럼 완전 경쟁이란 뜻이야, 이게. 그럼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가 아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 완전한 정보예요. 완전한 정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완전한 정보라는 거는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완전 경쟁이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은. 자, 그럼 이 동질성이라는 거는요, 대체성입니까? 비대체성입니까? 동질성. 똑같으면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래, 생각해봐. 동질성은 대체성이야, 비대체성이야? 그래, 자꾸 외운 걸 떠올리라 그러지 말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야 돼. 대체성 뜻이 뭐예요? 바꿀 수 있다. 그럼 바꾸려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럼 동질성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래. 그럼 동질성은 대체성입니까? 비대체성입니까? 네? 그래, 상품의 동질성 그래도 되고 상품의 대체성 그래도 된다고. 같은 말이에요. 자, 대체성, 동질성 같은 말. 그럼 비대체성은요? 이질성이겠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이질성을 개별성. 그래서 제가 개별성을 비대체성 전에 했잖아요. 자꾸 잊어보면 안 돼. 이제 설도 다 샜는데. 자, 그럼 비대체성 그럼 당연히 시장 실패 원인이겠네. 그렇지. 개별성, 비대체성 나온 게 불안전 경쟁이야. 그럼 시장 실패야. 이런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계속 써먹는단 말이에요. 자, 시장 실패 원인까지 봤어요. 자, 이제 어디를 펴시냐면 208페이지인데, 자, 외부 효과입니다. 그 외부 효과 별표하겠습니다. 나올 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요, 일단 뜻부터 알아야 돼요. 이 외부 효과가 뭘까? 뜻부터 알아야 돼.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우리 집에 딱 앉아 있는데 옆에 공장에서 있잖아. 막 매연이 막 날라와. 매연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난 피해를 보고 있죠. 나는 그 공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제3자야. 그런데 저기서 나한테 피해를 줘.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보상을 안 해줘. 죄송하다고. 그럼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외부 효과입니다. 제가 좀 더 정리할 겁니다. 지금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나한테 보상을 내가 나한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또요, 예를 들어서요, 길이 도로가 있는데 이쪽 길 건너편에는 양봉업자 뭔지 아시죠? 벌 키워가지고 꿀 만드시는 분. 이쪽 편에는 화원이 있어, 화원. 꽃 재배하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벌들이 날아와가지고 항상 이 꿀을 갖다 만드는데 화원이 도움을 주고 있죠, 양봉업자에게.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양봉업자는 이 화원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고맙다고 아무런 대가를 안 주는 거예요. 난 이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거 외부 효과입니다. 저 외부 효과란 쉽게 생각하면 돼.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있어. 그 말은 이쪽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내가 대가를 주고 있다, 안 주고 있다? 안 주고 있어.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한테 아무 보상을 안 해주는 거야. 또 있잖아요. 이익을 주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외부 효과라 그럽니다. 외부 효과. 그러면 대가를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아파트를. 근데 아파트 소음하고 공해, 먼지 이런 게 막 집에 날라와. 피해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건설회사 사장이 나한테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줘. 이게 외부 효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줬다고 해봅시다. 집집마다 300만 원씩 다 보상을 해줬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럼 이거 외부 효과다, 외부 효과가 아니다? 외부 효과 아니에요? 그럼 300만 원씩 다 보상해줬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자, 그럼 그 아파트 앞으로 다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분양 가격에 그 보상 금액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 보상금이 결국은 시장에다가 반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장의 그 보상 금액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된단 말이야. 자,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게 뭐냐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 그래요.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외부 효과야. 근데 대가를 줘버리잖아? 그럼 그 대가를 준 만큼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요. 자, 공장에서 면을 막 뿜어내. 막 뿜어낸단 말이야. 근데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줘도 돼. 근데 정부가 규제를 해버려, 나한테. 야, 너 왜 함부로 너 나쁜 짓 하고 그래? 하면서 과태료를 딱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내가 한 1000개 만들었거든. 막 공장 막 돌려가지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해버리면 이제 1000개씩 못 만들어요. 그만큼 공장을 마음대로 막 못 돌린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겠지? 시장에 반영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는 거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예요. 그 외부 효과의 뜻을 꼭 알아야 돼. 자, 외부 효과,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 시장 기구를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책을 볼게요. 자, 외부 효과. 208페이지. 외부 효과의 의인데요. 자, 거기 외부 효과라는 줄칩니다. 줄치고 생산, 소비 등 교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줄칩니다. 의도하지 않게 혜택 동그라미, 손해 동그라미,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으므로 줄쳐야 돼요. 거기 별표하세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으므로 별표해야 돼. 지금 208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를 말한다. 됐어요? 자,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외부 효과의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외부 효과의 뜻 물어봐요. 외부 효과란 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시장기구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봐야 돼. 그럼 만약에 시장기구를 통하여 되어 있잖아. 그럼 X야, 그 지문. 그것도 딱 확인합니다. 두 번째, 대가를 줬느냐 안 줬느냐를 봐야 돼. 대가를 줬다. 그럼 외부 효과 아니야. 대가를 받았다. 외부 효과 아니에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럼 조금 전에 외부 효과란 다른 제3자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제3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를 정외부 효과라 그래요. 정외부 효과. 다른 제3자에게 혜택을 주는데도 거기에 대한 내가 보상을 못 받아.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을 막 혜택을 주거든. 근데 이 사람 나한테 아무런 대가가 없어, 나한테.
이게 정외부 효과예요. 아파트 단지에 국립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가 살아. 우리 아파트에. 이 사람 아침 10시가 되면 바이올린을 막 켜. 연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시간만 되면 막 마음이 릴렉스가 돼. 근데 아무도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어저께 연주를 참 잘 들었습니다. 밥 한 끼 아무도 안 사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정외부 효과예요. 혜택을 주는데도 나는 대가가 없어요. 이게 정외부 효과다. 자, 그러면 그거 계속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내가 참 칭찬, 좋은 일을 막 하는 데도 있잖아. 나한테 아무런 대가가 없어. 내가 기부를 했는데도, 기부? 자, 다른 사람, 내가 기부를 해요. 그러면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 나빠지면 안 돼. 너 돈 많아 좋겠다. 그럼 욕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기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 칭찬도 안 해줘. 어? 박수도 안 쳐주는 거야. 그럼 계속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자, 무슨 말이냐? 정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정외부 효과는 과소의 문제가 생겨요. 저 나중에 책에 출줄 겁니다.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저 정외부 효과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데 대가가 없어. 어? 막 우리 아들이 착한 일을 하는데 아침에 아빠 구두를 막 닦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빠가 칭찬 한마디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아들 며칠도 안 닦으려고 그래, 이제. 칭찬도 해주고 용돈도 줘주고 해야 열심히 더 막 닦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 보상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우리 여자분들 특히. 그죠? 보상이 없어요.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정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과소의 문제가 생겨요. 제가 나중에 책에 줄 칠 겁니다. 그럼 부외부 효과는 뭘까요? 부외부 효과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이 사람이 내가 피해를 주거든, 내가 지금. 근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나한테. 아무도 나한테 벌을 안 내리는 거야. 이 사람한테 보상 안 해줘도 돼. 그럼 더 해버려요. 더 해버린단 말이야. 식당에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막 뛰들고 난리를 나.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부모가 아무런 제재를 안 가해. 애들은 진정합니까? 더 날뛰고 있습니까? 더 날뜁니다. 처음에 요 정도만 놀던 애들이 엄마 아빠가 가만히 두니까 이제 온 식당 해지고 다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외부 효과는 다른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거기에 대한 내가 보상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더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 시장물리라는 거는 결국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잘했을 때는 상을 줘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벌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시장이 실패해버려요. 자, 그래서 부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과대의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의 종류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정외부 효과입니다. 정외부 효과 줄치고, 이 정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도 불러요. 학자들에 따라서. 정외부 효과라는 말이나 외부 경제라는 말이나 같아요. 자, 뜻볼게요. 기업.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당연히 통하면 안 되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뭘 준다고요? 이익을 줘요. 이익을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이걸 정외부 효과라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그 옆에 정외부 효과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과소 생산, 과소 소비. 우리 오른쪽에 보면 이제 박스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줄치도록 하고 이제 적으세요. 바로 과소 생산, 과소 소비. 그리고 과소 동그라미 딱 하세요. 여기서 과소의 뜻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안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적정량보다 이 과소라는 말은요. 우리 시험에서 과소란 말 잘 안 써. 표현을 그렇게 안 해. 과소 생산이란 이 뜻이야.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있고 시장 생산량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만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사회적으로는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8개밖에 안 만든다고요. 이게 과소예요. 정의여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만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은. 과소라는 말 잘 안 써요. 자, 그 다음 부여부 효과 볼게요. 부여부 효과. 자, 기억입니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뭐를 입힌다고요? 손해. 손해를 입힌데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지불하지 않는다? 지불 안 해. 그래서 부여부 효과의 대표적인 게 공해야, 공해.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과소, 과대라는 말이 딱 나왔잖아요. 이 말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 만들고 있는 거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지. 그게 뭔데? 시장 실패.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해요. 그럼 시장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 정부가 개입을 해야지. 이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정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정외부 효과는 지금 과소 생산하고 있어요? 과대 생산하고 있어요? 과소 생산하고 있어. 왜? 이 사람 왜? 대가를 못 받거든. 그럼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 그럼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벌을 줘야 될까? 상을 줘야 될까? 상을 줘야지. 그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야 될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까? 그래요. 외울 게 아니지. 보조금을 준단 말이야.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돼. 세금을 부과해야 돼? 세금을 깎아줘야 돼? 그렇죠. 세금을 감면해줘야 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 정외부 효과는 네가 참 착한 일 하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못 받고 있네.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죠. 세금을 깎아줘요. 꼭 이렇게 안 적더라도 의미를 아시겠죠? 정부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부를 하면 세금 낼 때 깎아줘요. 기부하는 사람은 세금에서 감면해 준단 말이야. 자, 얘는 봐봐. 얘는 지금 나쁜 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벌을 못 받고 있잖아, 지금. 그럼 정부가 걔한테 상을 줘야 돼? 벌을 줘야 돼? 벌을 줘야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 각종 부담금을 부과해버려요. 환경오염 부담금 이런 거 부과해버려요. 됐어요? 외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뜻이 출발이야, 뜻이. 뜻을 알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뜻을 예사로 여겨버리니까 나머지 걸 다 외워야 돼. 그럼 힘들어. 자, 그럼 이제 개입 결과 한번 볼게요. 결과. 정부가 다 개입을 했거든. 이것도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자, 봐봐. 정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 과소 소비였는데 정부가 다 개입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개입 결과도 과소 생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생산량이 종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지? 공급 증가? 생산량이 늘어나. 소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수요 증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개입하고 나면 외울 게 아니야. 자, 그럼 시험은 특히 과대 생산했을 때 정부가 개입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잘 물어봐. 특히 얘를 잘 물어봐.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한다, 생산량이 줄어든다.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감소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겠죠. 맞습니까? 자, 시멘트 공장에서 막 매연을 뿜어내. 시멘트 공장에서. 근데 아무런 대가를 안 줘도 돼, 동네 사람들에게. 부의부 효과죠. 자, 정부가 개입했어요. 과태료를 부과해버린단 말이야. 과태료를. 그러면 시멘트 공장에서의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공급이 줄어. 시멘트 공급이 줄어.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이제 시장 기구에 반영이 돼버린단 말이야.
과태료를 딱 부과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외부 효과를 제재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외부 효과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죠.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 기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나쁜 행동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함으로써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외부 효과의 내부화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외부 효과를 내부화 시켜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부동산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니까 이 외부 효과에 아주 취약해.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는 거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도 외부 효과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아닌데 부동산 자체는 못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기가 더 쉽다 이 말입니다. 저 내가 차를 대고 있는데 나쁜 공기가 막 날아와. 그럼 딴 데 가버리면 되잖아. 그럼 외부 효과를 피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외부 효과에 아주 취약하다.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부동성 인접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성 인접성.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208페이지 외부 효과의 의 옆에 부동성 인접성이라고 있죠. 이제 외부 효과의 뜻을 아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계 있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어떤 파트를 공부할 때는 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항상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한번 볼게요. 208페이지에. 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 종류, 정외부 효과의 니은 볼게요.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정외부 효과가 존재한대요. 내가 집주인이야. 집주인. 근데 정외부 효과가 있대. 그럼 나한테 좋은 혜택이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뜻이죠. 정외부 효과 존재하면 줄 치세요. 옆에다가 주변의 공원 이런 말 한번 적어볼까요? 주변의 공원. 주변에 공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한테 정외부 효과가 오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지. 수요가 증가하지. 수요가 증가 줄치고요. 그럼 우리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균형량은요?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도 상승하고 균형량 증가한다. 됐어요? 그 밑에 보니까 예를 들어 공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니은. 그 별표 할게요. 자, 니은 볼게요. 부의 외부 효과 줄치고요. 줄쳤어요? 공해 방출 시멘트 공장 줄칩니다. 자, 공해를 방출하는 시멘트 공장이 우리 집 주변에 있다고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죠. 자, 그 밑에 쭉 보시면 이제 나쁜 피해를 준다는 말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 거기 이 기업에 대해 줄치시고요. 규제가 있으면 줄치세요. 그럼 규제 어떤 게 있을까? 뭐 부담금, 과태료 부과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요. 거기 가격은 이제 아까 시멘트 공장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제 시멘트 가격 상승 적으세요. 시멘트 가격 상승. 시멘트 공급이 감소하고 시멘트 가격이 상승해.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택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의 공급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밑에 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의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갔잖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공급 줄잖아. 공급이 줄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죠. 그래서 사실 거기 위에 공급 감소는 이게 시멘트 공급 감소라고 봐야 돼. 이게 조금 이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공급이 감소되니까 주택 가격도 오르고 주택의 양도 줄어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외부 효과의 니은은요,
정의외부 효과, 니은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정의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정의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어. 우리 집 주변에 공원이 들어왔다고요. 그럼 우리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걸 설명하고 있고, 밑에 부외부 효과는 규제를 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죠. 부외부 효과를 규제를 했단 말이야. 규제라니까 어떻게 된다? 그 물건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니은은 규제 아니야. 니은은 지금 내가 정의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 디귿은요, 규제한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부의외부 효과는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규제했을 때의 결과를 잘 내고요. 정의외부 효과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의외부 효과를 내가 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 이걸 잘 물어본다고요. 정의외부 효과를 보조했을 때의 결과를 잘 안 낸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죠. 오른쪽 볼게요. 자, 외부 효과 핵심이야. 정리를 해놨어요. 자, 여기 정외부 효과 보세요. 그 옆에 보니까 핀피 현상이라고 보입니까? 그 줄 치세요. 핀피. 정외부 효과를 핀피라고도 그래.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약자예요. 내 앞마당에 좀 지어줘. 이런 뜻이에요. 좋기 때문에. 핀피.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과소 생산이란 말 보이세요? 과소 동그라미. 과소 동그라미. 자, 그럼 정부가 개입할 때 규제를 강화해야 돼? 규제를 완화해줘야 돼? 완화, 보조금, 조세, 경감. 다른 건 줄 안 치셔도 돼요, 지금은. 자, 부외부 효과 볼게요. 자, 부외부 효과는 거기 보시면 님비라고 있습니다. 님비. 보이세요? 님비. Not in my backyard 약자야. 내 뒷마당에 짓지 마. 이런 뜻이에요. 님비는 부외부 효과입니다. 부외부 효과.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님비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바나나.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거야. 바나나는. 바나나. 이것도 부외부 효과예요. 우리 밑에 있어요. 심화해 보면 있는데 거기다 한 군데 같이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과대 생산할 때 과대 동그라미. 과대 동그라미. 그리고 규제 강화라 돼 있죠. 벌과금을 부과한단 말이야. 부과. 중과세 부과. 과태료 부과.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외부 효과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네요. 해결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정부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외부 효과는 그러면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이 되느냐. 민간 스스로,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다. 그래서 시장기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외부 효과 해결의 동그라미 1번. 사적인 해결 방안 보이세요? 줄 치고요. 이 말은 그 뒤에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기구 스스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있다고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자,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줄 칠게 또. 코드 정리. 코드 정리. 협상. 합병. 코드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제가 왜 줄치라고 그랬냐면 코드 정리와 협상 합병은 정부에 의한 해결입니까?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입니까?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입니다. 그걸 아시면 코드 정리 뭔지 몰라도 돼. 그거 몰라도 돼. 코드 정리 뭔지 몰라도 돼. 코드 정리가 나오면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코드라는 경제학자는요. 외부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소유권의 부재 때문이다. 우리 공중에 주인이 있어 없어?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공유를 뿜어내는 거야, 사람들이. 강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폐수를 뿜어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코즈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할당해주면 이 외부 효과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게 코즈의 뜻이, 내용이에요. 최근에 보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우리 종량제 봉투 그게 결국 쓰레기에다 소유권 주는 거야. 여기만큼 딱 담아서 내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 정리,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시장기구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하거든요.
스스로 뭐 그 정도까지 모르셔도 되고 코드 정리 정도 어떤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하는 거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효과까지 봤고요.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